최근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발표한 선관위 99명 중국인 체포에 대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다 아니다 진짜다 말이 많은데 타임라인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이 뉴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좌우 진영을 떠나서 모두에게 뜬금없고 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에 주목해야 할 문구는 바로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일각에선 도대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어딨냐?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냐? 드디어 폭주하는구나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반국가 세력 및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스카이데일리 단독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입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선관위에 99명이나 되는 중국인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시겠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번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 등기부등본입니다. 용도가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공교롭게도 인터넷 등기소는 서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연수원이 왜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중국인 간첩들이 여론조작 및 전세계 선거 개입의 본진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친중 스탠스를 취하는 정당인 건 전부 다 아실 거고 지금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슈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가나,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한국산 개표기가 수출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이 중국인 99명이 선관위에서 선거 개입을 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한 미국 DIA가 한국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빠른 체포를 위한 계엄 선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선관위에 부정선거 개입하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군이 체포하였고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압송하였으며 혐의에 대한 자백과 포렌식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중 하나는 왜 한국에서 일어난 중국 간첩 사건을 미군이 체포를 했고 왜 또 굳이 일본으로 압송했냐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일어난 외국인 간첩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국제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중국인 간첩 99명은 한국 선관위에서 가나 대선의 부정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나 대통령은 친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대통령이며 연임에 도전하였는데 이날 계엄으로 중국인들이 체포되어 선거 개입에 차질이 생기자 압도적인 차이로 친미 성향의 마하마 대통령이 취임하며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실패하자 연임하던 친중 성향의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를 통해 때를 기다렸다가 비상계엄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여 체포에 성공하였으며 국제사건으로 미군이 개입되어 미국으로 송환하는 게 맞지만 아직 정식 취임 전인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의 송환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임시로 일본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압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미일이 공조하여 중국이 전세계 부정선거에 개입됐다는 현장을 밝혀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가 한창인 1월 초 중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의 정치 문제 개입과 참여를 멈추라는 공지를 합니다. 이는 자국민 간첩 99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보이며 본국인 중국이 아닌 타국인 한국에서 작업을 한 이유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3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중국 정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실이고 우리는 항상 타국에 대한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해왔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민주당과 선관위, 일부 법조인들, 중국 공산당이 공조하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간첩법을 반대하며 중국에 이득이 되는 법안과 사회주의 법안들을 연일 발표하는 민주당, 형상기억종이 나올 수 없는 통계, 봉인지 훼손 후 투표지를 넣는 장면 등등 의혹만 나열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 선관위, 수많은 부정선거 관련 소송과 김용현 장관의 서버 공개 보존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법원, 이 모두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일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언론들과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JTBC, MBC에게 묻습니다. 그럼 같이 취재할까요? 라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자신감에 응하여 관련 사건 직접 취재해보고 선관위 직원들 인터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진을 문제 삼으며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도 고소하던 민주당은 왜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하지 않는 것인가요? 스카이데일리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유일한 언론사입니다. 이를 두고 돈 주면 다 가는 곳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던데 돈 주고 다 가는 곳에 민주당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답니까?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왜 민주당이 친중 친북 행보를 보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득표한 지역구마저도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모든 선거구가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들 중국인 해커 99명은 국내 여론전은 물론 한국의 선거와 전 세계 중국의 영향력이 닿길 희망하는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2022 대한민국 대선에서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10에서 15% 압승을 예상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박빙 내지는 근소한 패배가 예상될 만큼 급작스럽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취임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선거용지를 바꿔야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투성이의 부정선거 투표지들이 양산된 겁니다. 대선 종료 후 0.7% 차이의 근소한 패배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바로 대선 패배 입장을 전하는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십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을 테니까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민주당이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과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법까지 어겨가며 폭주하고 있는 사실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가짜뉴스다, 허무맹랑한 망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1조 원을 탕진하고 마라탕, 탕후루 등 중국 식문화가 갑자기 유행하며 한국인보다 더 큰 부동산 구매 혜택을 받아가는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투표권까지 얻어가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 깊숙이 침투해 있나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